오늘 영상은 주식과 경제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아주 쉽고 재밌게 한 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모른다는 건 평생 부자가 될 기회를 놓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잠들기 전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듯이 오늘 이 영상도 어려운 경제 강의가 아니라 부드럽게 스며드는 옛날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시장 마을이라는 작은 세계 속에서 우리는 종이 한 장을 따라가며 기업의 성장, 금리, 국제 소식, 정책, 그리고 사람들의 선택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친절한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장 마을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옛날에 산과 강이 둘러싸인 곳에 시장 마을이라는 특별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언제나 북적이는 커다란 장터가 있었죠. 사람들은 매일같이 모여 사과, 빵, 옷, 생선을 사고 팔며 활기차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한쪽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큰 광장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특별할 것 없는 넓은 돌바닥 광장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건을 직접 사고 파는 대신 상인들은 사람들에게 종이 한 장을 내주곤 했습니다. 빵집 주인의 종이. 어느 날 빵집 주인이 광장에 나왔습니다. 그는 따끈한 빵을 팔던 손에 구겨지지 않은 새하얀 종이 여러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종이를 가진 분은 앞으로 내 빵집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빵을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종이 한 장을 왜 돈 주고 사야 하지? 그때 옆에 있던 마을의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네. 오늘은 그저 빵집 주인이 쓴 글씨가 적힌 종이에 불과하지만 내일은 그 값이 달라질 걸세. 만약 내일 이 빵집에 손님이 2배로 늘어난다면 이 종이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지. 사람들은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몇몇은 호기심에 종이를 사보기로 했습니다. 사과 농장과 옷가게의 종이. 광장에는 빵집 주인 말고도 여러 상인이 있었습니다. 사과 농장 주인, 옷가게 주인, 심지어 먼 바다에서 온 어부까지 말입니다. 사과 농장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종이를 가지면 가을에 내가 걷어들이는 사과에서 나오는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소.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풍년이면 좋겠지만 흉년이면 손해겠지.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망설이다가 종이를 사지 않았습니다. 옷가게 주인은 달랐습니다. 내 종이를 가진다면 사계절마다 내가 옷을 팔아 얻는 이익을 조금씩 드리겠소. 옷가게는 꾸준히 손님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비교적 안심하고 그의 종이를 샀습니다. 어부의 종이는 조금 달랐습니다. 내 종이를 가진 분은 내가 큰 고기를 잡아오면 큰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소. 하지만 폭풍이 오거나 바다 사정이 나쁘면 아무것도 못 가져올 수도 있었죠. 그래서 그의 종이는 하루는 크게 값이 오르고 하루는 크게 값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배워갔습니다. 아, 이 종이의 가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 가게나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광장의 혼란.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농장이 망할 거래. 옷가게는 곧 문 닫을지도 몰라.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앞다투어 종이를 팔아치우며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벗어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사과 농장은 새로운 비료 덕분에 훨씬 많은 사과를 수확했고 옷가게는 마을 축제 덕분에 손님이 몰려 흥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크게 후회했습니다. 괜히 겁먹고 종이를 팔아버렸구나. 반대로 묵묵히 기다린 몇몇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종이의 가치는 하루 이틀에 달린 게 아니었네. 진짜 중요한 건 그 가게가 얼마나 꾸준히 잘 운영되는가였어.
깨달음. 이후 마을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이 장터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가게의 종이를 통해 미래에 참여하고 성장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종이는 그저 종이 쪼가리가 아니야. 우리가 오늘 마시는 커피, 오늘 입는 옷, 오늘 먹는 빵. 그 모든 가게의 내일을 함께 나누는 약속이지. 그날 이후로 시장 마을의 광장은 더 이상 낯설고 두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죠. 이렇게 해서 시장 마을 사람들은 단순한 장터의 거래를 넘어 내가 쓰고 소비하는 가게와 함께 성장한다는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 작은 깨달음이 그들의 삶과 경제를 바꾸는 씨앗이 되었던 겁니다. 거대한 강의 흐름. 시장 마을 사람들은 이제 종이가 단순히 종이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빵집, 사과농장, 옷가게, 어부의 종이. 그 종이의 값은 결국 그 가게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에 달려 있음을 배운 것이죠. 시장 마을은 언제나 활기찼습니다. 아침마다 장터에는 빵 굽는 냄새, 갓 딴 사과의 향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사람들은 서로 물건을 사고 팔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사과 한 바구니, 빵 한 덩어리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장에서 거래되는 종이. 가게의 미래를 함께 나누는 그 약속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은 종이의 값을 가게 주인의 성실함과 재주로만 판단했습니다. 빵집 주인은 새벽마다 오븐을 지피니 종이값이 오르겠지. 옷가게는 계절마다 옷을 내놓으니 안정적일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가게 주인이 열심히 해도 세상의 큰 흐름이 바뀌면 종이의 값이 요동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뭄의 해. 어느 해 여름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한 달 넘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땅은 갈라지며 메말랐습니다. 사과 농장의 나무들은 잎을 시들시들 떨어뜨렸고 꽃은 피지도 못한 채 말라버렸습니다. 사과 농장의 종이를 가진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날씨라면 사과가 하나도 열리지 않겠지. 그럼 내 종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다급히 종이를 팔아치우려 했습니다. 값이 떨어지더라도 가진 것마저 잃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농장 주인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부터 물을 길어 나르고 나무를 돌봐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가게의 종이는 주인의 땀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비와 바람, 날씨 같은 자연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었죠. 비의 해. 그 다음 해에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이 쉬지 않고 비를 퍼부었습니다. 강물이 불어나 마을 근처 밭까지 삼켰고 사과 농장은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농부는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도 종이 값은 떨어지겠구나. 나무가 물에 잠겨버렸으니. 하지만 뜻밖의 수해를 본 이는 어부였습니다. 불어난 강물 덕분에 물고기가 무리지어 몰려왔고 그의 배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수확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부의 종이는 값이 2배가 됐다지? 가뭄에는 농부가 울고 장마에는 어부가 웃는구나. 사람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아도 같은 하늘 아래 있어도 종이의 값은 흐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요. 축제의 날과 한산한 날. 날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계절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 길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자 옷가게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옷가게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집 밖을 나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의 종이 값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등불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북소리와 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새 옷을 사 입고 기념품을 사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제야 옷가게 주인의 종이는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가르침.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종이값이 이렇게 들쑥날쑥일까? 가게 주인의 성실함, 제품의 품질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건 알겠는데 왜 날씨나 축제에 따라 값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그때 노인이 광장 한가운데로 나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여, 이제 알겠는가? 종이의 값은 단지 가게 주인의 손끝에 달린 것이 아니네. 하늘의 날씨, 강의 흐름, 바람의 방향, 심지어 마을의 잔치까지도 종이의 값을 바꾸지. 이것이 바로 큰 강의 흐름이네. 사람들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가 하늘을 바꿀 수는 없잖아.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강물은 언제나 흔들리지만 결국은 바다로 흘러간다네. 종이의 값도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떨어지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가게가 꾸준히 살아남아 성장하느냐 하는 것이지. 그러니 하루 이틀의 비와 가뭄에만 흔들리지 말고 긴 흐름을 바라보게. 그것이 지혜로운 길일세. 그제야 사람들은 마음속에 작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비록 오늘은 종이값이 떨어졌을지라도 내일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시장마을 사람들은 큰 강의 흐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게의 종이는 단순히 주인의 성실함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비와 햇살, 강물의 기세, 축제와 바람. 세상의 커다란 흐름이 모두 종이에 새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의 값이 바뀔 때 시장 마을의 중심에는 커다란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 금고는 왕과 관리들이 다스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 금고에서 돈을 빌려 가게를 키우곤 했습니다. 빵집 주인은 새 오븐을 들여오기 위해, 사과 농장 주인은 비료를 사기 위해, 옷가게 주인은 새 단추와 천을 사기 위해 종종 금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장터 한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 금고에서 돈을 꺼내려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이자가 오른다고? 그럼 돈 빌리기가 훨씬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 소식은 곧 가게 주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빵집 주인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 큰 오븐을 사서 하루에 2배의 빵을 구우려 했는데 이자가 이렇게 오르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군. 사과 농장 주인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나무를 심으려 했는데 돈을 빌리는 값이 이렇게 비싸니 엄두가 안 나네. 가게 주인들이 움츠러들자 사람들은 곧 종이의 값도 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어라? 빵집의 종이가 값이 떨어지고 있어. 사과 농장 종이도 요즘 기운이 없네.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왕이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이렇게 종이값이 요동치는구나. 돈이 싸진 날들. 몇 해가 지나자 왕은 다시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금고 문을 활짝 열어라. 돈을 꺼내는 값, 즉 이자를 낮추겠다. 사람들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자가 낮아진다고? 그럼 누구든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겠네. 정말로 그랬습니다. 빵집 주인은 기쁜 얼굴로 새 오븐을 들여왔습니다. 이제 하루에 3배는 더 구울 수 있겠어. 사과 농장 주인도 과감히 새로운 밭을 일구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사과를 수확하리라. 옷가게 주인도 더 넓은 가게로 이사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라, 빵집 종이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 사과 농장 종이도, 옷가게 종이도 전부 값이 오르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돈의 값이 바뀌면 가게들의 숨결도 종이의 값도 함께 흔들린다는 것을요. 노인의 설명. 광장의 노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으로 보았을 게다. 돈이 비싸지면 가게 주인들은 움츠러들고 그들의 종이 값도 떨어지지. 반대로 돈이 싸지면 가게는 활기를 띠고 종이의 값은 올라가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 젊은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왕이 마음대로 이자를 올리고 내리면 우리는 그저 종이에 휘둘리기만 하는 건가요? 노인은 잠시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네. 중요한 건 왕이 왜 이자를 조절하는가, 그 의도와 흐름을 읽는 거라네. 왕은 마을의 물가가 오르거나 돈이 지나치게 몰리면 이자를 올려 잡아주고 마을이 너무 위축되면 이자를 낮춰 활기를 불어넣지. 즉, 이자는 단순히 돈의 값이 아니라
마을 경제의 기온 같은 것이라네. 그제야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아, 우리가 종이를 지닐 때는 가게 주인의 성실함만이 아니라 이 마을 금고의 움직임, 왕의 결정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구나.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매일 장터에서 물건을 사면서도 이번엔 왕이 이자를 어떻게 정했는지 들었어? 금고 문이 닫혔다지? 그럼 당분간 종이 값은 눌릴 거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의 값, 왕의 결정, 마을 전체의 흐름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거울이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시장 마을 사람들은 돈의 값, 즉 이자가 종이의 운명을 바꾼다는 걸 배웠습니다. 금고에서 흘러나오는 돈줄이 넓어지면 가게들은 힘을 얻고 종이는 빛났습니다. 반대로 돈줄이 좁아지면 가게들은 움츠러들고 종이는 빛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종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게만 보아선 안 돼. 돈이 얼마나 쉽게 흐르는지 마을 금고와 왕의 뜻을 함께 읽어야 하지. 바다 건너 소식. 시장 마을은 비록 강과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지만 늘 바깥 세상의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강 건너 큰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 바다 저편 다른 나라에서 들려온 소식은 마치 파도처럼 시장 마을에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들은 언제나 광장의 종이값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곡식이 몰려온 날. 어느 해 바다 건너 나라에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나라에서 실은 값싼 곡식 배가 강을 따라 시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빵을 더 싸게 먹을 수 있겠어. 아이들에게 든든하게 먹일 수 있으니 다행이야. 빵집 주인도 처음엔 기뻤습니다. 밀가루 값이 내려가니 원가가 줄어들어 이익이 늘어나겠군.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다 건너 상인들이 직접 값싼 곡식으로 빵을 구워 마을에서 더 싸게 팔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값싼 수입 빵을 찾았고 빵집의 손님은 줄어들었습니다. 그제야 빵집 주인은 탄식했습니다. 원가는 줄었지만 손님이 빠져나가니 소용이 없구나. 내 종이의 값도 함께 흔들리겠지.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같은 풍년 소식이 들어왔어도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타격을 입는구나. 전쟁의 그림자. 또 한 해에는 바다 건너 나라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멀리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 파장은 빠르게 시장 마을에 닿았습니다. 어부는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바닷길이 막히면 배를 띄우기도 어렵고 물고기를 잡기도 힘들 거야. 잡아오는 양이 줄면 물고기 값은 오르겠지만 내가 가져올 물고기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사람들은 실제로 그 변화를 보았습니다. 물고기의 값은 올랐지만 어부의 종이는 불안정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오는 양이 줄어들어 이익이 일정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전쟁 소식이 다른 곳에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대장장이가 내놓은 종이는 값이 뛰어올랐습니다. 갑옷과 무기를 찾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속삭였습니다. 같은 전쟁 소식인데도 어부의 종이는 불안하고 대장장이의 종이는 빛나는구나. 금속값의 변동. 또 한 번은 바다 건너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금속의 값이 치솟았습니다. 옷가게 주인은 난감했습니다. 단추와 바늘 값이 2배나 올랐어. 옷을 만들어도 남는 게 줄겠군. 그의 종이는 조금씩 힘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마을 한켠에서 작은 재련소를 운영하던 장인은 크게 웃었습니다. 금속값이 올라가니 내 물건의 값도 올랐지. 이제 내 종이가 더 귀해질 게야.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렇게 우리 마을 종이 값에 직접 닿는구나. 게다가 같은 소식이라도 어떤 종이는 떨어지고 어떤 종이는 오르니. 결국 중요한 건 누가 그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로구나. 노인의 가르침.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노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멀리서 풍년이든 전쟁이든 파업이든 왜 우리 종이 값까지 요동치는 겁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여,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넓게 이어져 있다네.
우리가 먹는 빵, 입는 옷, 쓰는 도구 모두 바다 건너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 있지. 그러니 그곳의 소식이 곧 우리 삶이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소문에만 휘둘리지 않는 것일세. 세상의 바람은 언제나 종이를 흔들지만 그 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가게가 있지. 그런 가게의 종이는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모아 빛을 발하게 된다네. 그렇게 시장 마을 사람들은 바다 건너 소식이 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멀리서 들려온 풍년, 전쟁, 파업의 소식이 결국 자신들이 가진 종이 값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제 종이를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비추는 커다란 거울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정책과 사람들의 선택. 시장 마을에는 늘 사람들의 생활을 지켜보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장에 모여 마을의 법과 규칙을 정하고 필요할 때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마디가 종종 종이값에 커다란 파동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집을 더 짓겠다는 소식. 어느 날 시장 마을의 지도자들이 광장에 모여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아직 집이 부족하다. 가족들이 좁은 방에서 불편하게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많은 집을 짓도록 힘을 보태겠다. 목수들에게 나무와 돌을 지원하겠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겠구나. 겨울마다 추위에 떨던 우리 가족도 이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어. 목수의 종이가 반짝이다. 이 소식은 곧 목수들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드디어 일거리가 늘어나는구나. 목수들은 벌써부터 톱과 망치를 챙기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광장으로 달려와 목수의 종이를 사들였습니다. 집을 더 짓는다면 목수의 이익이 늘어나겠지. 그럼 종이의 값도 올라갈 거야. 정말로 목수의 종이는 빠르게 반짝이며 값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기분 좋게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정책 하나가 이렇게 종이의 운명을 바꾸는구나. 보석상의 한숨. 그러나 광장의 한쪽에서는 다른 표정이 보였습니다. 보석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돈을 다 쓰면 내 반지와 목걸이 같은 물건은 당분간 사치로 여겨질 게야. 실제로 한동안 보석상의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손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짓는데 큰 돈을 쓰니 지금은 목걸이 살 여유가 없어. 반지는 나중에 사도 되지. 당장은 집이 먼저야. 보석상의 종이는 서서히 빛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정책이 목수에게는 햇살이지만 나에게는 그늘이구나. 사람들의 깨달음. 광장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정책인데도 어떤 종이는 오르고 어떤 종이는 내리는구나. 집을 짓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다른 소비가 줄어들어 사치제를 파는 가게는 힘들어지는 거지.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나와 덧붙였습니다. 그래, 이것이 정책의 양면이라네. 정책은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지. 종이의 값은 늘 그런 영향을 함께 받는 것이네. 이렇게 시장 마을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집짓기 정책은 목수의 종이를 빛나게 했지만 보석상의 종이는 힘을 잃었습니다. 정책 하나에도 이처럼 서로 다른 그림자가 들이운다는 걸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사람들. 시장 마을 사람들은 이제 종이가 단순한 약속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게 주인의 성실함뿐 아니라 날씨, 돈의 값, 바다 건너의 소식, 나라의 정책까지 종이의 값을 바꾼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하지만 깨달음이 늘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오히려 새로운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종이값이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우리가 뭘 알 수 있겠는가? 어제 오른 종이가 오늘은 떨어지고 오늘 떨어진 종이가 내일은 오르는구나. 이건 그냥 운 아닌가? 사람들은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광장에서 종이를 사고 파는 손길은 더 분주해졌지만 그 표정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웃음 대신 조급함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잘못된 선택. 반짝이는 종이만 쫓기. 광장의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제는 사과 농장의 종이가 반짝였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빛을 잃었지?
옷가게 종이가 오른다고 해서 서둘러 샀는데 하루 만에 힘이 빠져버렸어. 사람들은 종이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들쑥날쑥하는 걸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몇몇 무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반짝일 때 얼른 잡는 거지. 남들보다 먼저 종이를 사두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익을 볼 거야. 그들은 아침마다 광장으로 달려나와 가장 반짝이는 종이를 찾아 앞다투어 손에 쥐었습니다. 종이가 잠시라도 오르면 서로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봐라. 우리가 맞았잖아.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찬란하던 종이는 오늘 금세 흐릿해졌고 오늘 힘을 잃은 종이는 며칠 뒤 다시 반짝이곤 했습니다. 종이의 변덕을 따라잡으려 뛰다 보니 그들의 손에는 언제나 빛을 잃은 종이만 쌓여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광장에 나오는 게 두려워졌고 종이를 바라볼 때마다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우린 이렇게 뛰었는데 왜 남은 건 한숨뿐이지? 그들의 눈빛은 점점 피로와 초조로 물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불신과 조급함이 커져갈 때 노인이 천천히 광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여, 종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네. 어제는 빛나도 오늘은 시들 수 있고 오늘은 어둡다 해도 내일은 다시 빛날 수 있지. 그러니 하루의 반짝임에 휘둘리지 말게. 대신 그 종이가 뿌리 내린 가게를 보아야 하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뿌리 내린 가게라니 무슨 뜻입니까?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들이 매일 찾는 가게를 떠올려 보게. 아침마다 줄을 서는 빵집,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고르는 상점, 해마다 수확을 나누는 농장 말일세. 이런 가게들은 한때의 바람에 쉽게 쓰러지지 않지. 사람들의 생활에 꼭 붙어 있으니 종이의 값도 결국은 다시 빛을 되찾게 마련이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 내가 매일 사는 빵, 우리 가족이 늘 입는 옷, 아이들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곡식. 이런 건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사라지지 않겠지.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행에만 기대는 가게는 달콤한 불꽃놀이 같아. 순간은 화려해도 금세 사라지고 마네. 하지만 생활 속 필요를 채우는 가게는 겨울에도 잎을 잃지 않는 나무와 같지. 시간이 흐를수록 줄기는 굵어지고 종이의 값도 그 뿌리처럼 단단해지는 것이네. 광장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매일 찾는 가게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침마다 손에 쥐는 빵, 아이에게 꼭 입히는 옷, 해마다 기다리는 사과 수확. 그 순간 사람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실험.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시장 마을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을 곧장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짝임을 끝까지 쫓은 무리. 한 무리는 여전히 종이의 반짝임만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노인의 말은 너무 느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매일 번쩍이는 종이를 잡는 게 더 확실해. 그들은 종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광장에 나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종이를 사들였고 값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자랑처럼 보여주었습니다. 봐라, 내 종이가 올랐다. 우리 무리가 옳았어. 하지만 그 반짝임은 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빛을 잃으면 그들은 서둘러 팔아치우고 다른 종이를 찾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종이를 바꾸다 보니 그들의 손에는 늘 빛을 잃은 종이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우린 매일 뛰었는데도 남은 건 한 줌의 후회뿐이야. 그들의 눈빛에는 초조와 피로가 짙게 깔렸습니다. 생활 속 종이를 지킨 무리. 다른 한 무리는 노인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종이의 반짝임보다 사람들의 발걸음을 먼저 살폈습니다. 광장에 줄이 끊이지 않는 빵집,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찾는 가게, 해마다 수확을 올리는 농장. 이런 곳은 당장은 빛을 잃어도 다시 일어설 거야. 그들은 종이가 잠시 빛을 잃을 때 오히려 담담히 지니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저 빵을 먹고 있잖아.
이 종이는 언젠가 다시 빛나겠지. 그들의 눈에는 조급함 대신 차분한 신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해 동안 종이 값은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리한 가게들은 꿋꿋이 남아 있었습니다. 빵집은 여전히 새벽마다 굴뚝에서 연기를 내뿜었고 농장은 해마다 사과를 맺었으며 옷가게는 계절마다 새로운 천을 내걸었습니다. 그들의 종이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해마다 굵어지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빛을 더해갔습니다. 두 무리의 결말. 세월이 지나자 두 무리의 차이는 누구의 눈에도 분명해졌습니다. 종이의 반짝임만을 쫓던 무리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닳아 희미해진 종이와 끝없는 후회만 남아 있었습니다. 반대로 생활 속 종이를 지킨 무리의 종이는 예전보다 훨씬 빛을 발하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 대신 기다려서 다행이야 라는 안도와 확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차이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결국 중요한 건 하루의 반짝임이 아니었구나. 사람들의 삶 속에 뿌리 내린 가게, 그 종이야말로 시간이 흐를수록 진짜 빛을 발하는 것이었네. 광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두 무리의 결과를 지켜본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허탈한 얼굴로 빛을 잃은 종이를 내려다보았고 어떤 이는 빛을 되찾은 종이를 손에 쥐고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절로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강물처럼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여, 이제 보았는가? 하루의 바람을 따라 종이를 쫓은 무리와 묵묵히 생활 속 종이를 지킨 무리의 차이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과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이는 거울이다. 노인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종이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네. 그건 사람들의 생활, 세상의 흐름, 그리고 그대들의 선택을 비추는 거울이라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폭풍이 오면 요동치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가게를 따라가게 되어 있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흔들릴 필요도 욕심에 서둘 필요도 없네.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쓰고 내 가족이 찾고 내 이웃이 떠나지 않는 가게를 보는 것이지. 그런 종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고 그 빛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네. 희망의 씨앗. 노인은 마지막으로 지팡이를 땅에 콕 짚으며 말했습니다. 종이를 대하는 태도는 곧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같네. 눈앞에 반짝임만 좇으면 허망함만 남고 생활 속에서 오래가는 것을 지키면 풍요가 따라오지. 바람은 언제나 불고 강물은 늘 흐르네. 그러나 끝내 살아남는 것은 언제나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가게, 그리고 그 종이라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그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든 종이를 더 꽉 쥐었고 누군가는 서둘러 팔려던 종이를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광장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하루의 반짝임에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같이 찾는 가게, 세월이 지나도 자리를 지킬 가게를 살펴보았습니다. 빵집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농장에서 익어가는 사과, 계절마다 새 옷을 내거는 상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종이의 빛을 오래도록 지켜줄 곳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노인의 말처럼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 나침반이었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장 마을의 사람들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종이를 지닌다는 건 단순히 이익을 쫓는 일이 아니라 삶을 함께 지켜내는 선택이라는 것을요. 바람은 불어도 폭풍이 와도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린 종이는 결국 빛을 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 대신 지혜로, 조급함 대신 믿음으로 종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장마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한 모퉁이에서 시작된 작은 종이는
이제 사람들의 삶과 세상의 흐름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일부에서 사람들은 종이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가게의 미래를 나누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종이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선택이 담긴 증표였던 것이지요. 2부에서는 종이가 흔들리는 더 큰 이유들을 배웠습니다. 햇빛과 비, 가뭄과 풍년 같은 자연, 돈의 값, 바다 건너 나라의 소식, 지도자들의 정책. 이 모든 것이 종이에 새겨져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이가 단순히 한 가게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의 흐름을 담아내는 창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3부에서 사람들은 혼란과 실패 끝에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루의 반짝임만 쫓은 무리는 후회로 돌아섰지만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가게의 종이를 지킨 무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빛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종이를 대하는 태도는 곧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장 마을 사람들은 종이를 통해 세상의 흐름과 삶의 지혜를 배워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종이는 주식이 될 수도, 채권이 될 수도, 혹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작은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여전히 내가 매일 소비하는 것,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것, 흔들림 속에서도 오래 살아남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경제는 먼 곳에서만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모이는 시장. 그 속에서 늘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움 대신 지혜로, 조급함 대신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종이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또는 그런 종이를 하나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시장 마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희망과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